6대5 단 한 점 차, 수비 실책이 이어졌고 주자는 이미 득점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어렵게 뒤집은 흐름이 그대로 대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민서가 마운드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세 타자 연속 삼진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신인이 팀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등판해 공 하나하나로 분위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번 야구 여왕 6회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블랙퀸즈의 경기 초반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장수영은 포구 실책과 보크가 겹치며 흔들렸고 대만 타오위안 50은 단순히 방망이만 휘두르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주루와 적극적인 작전으로 계속 수비진을 압박했습니다. 주자가 한 베이스씩 움직일 때마다 투수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고 내야진도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움직이니 블랙퀸즈의 수비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버텼습니다. 1회 말 박민서가 안타를 만들며 반격의 실마리를 열었고 2회에는 주수진과 이수연, 송하가 차례로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타선이 연결되면서 블랙퀸즈는 어느새 6대3까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박민서는 투수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박민서는 타석에서도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오기 전부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팀이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6대3의 리드는 오래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3회 초 수비 실책이 다시 이어졌고 점수차는 순식간에 6대5까지 좁혀졌습니다. 무사의 주자가 득점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경기 분위기는 대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만 더 허용해도 동점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장타가 나오면은 역전까지 허용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선발 장수영도 더 이상 편하게 승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이때 박민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교체가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를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는 계속 번트와 주루 작전으로 수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볼이나 외야 플라이 하나만 나와도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확실하게 실점을 막는 방법은 타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투수였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박민서는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타자와 정면 승부했습니다. 상대가 번트 페이크까지 섞으며 리듬을 흔들려고 했지만 박민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렸으며 분위기를 끊었고 다음 타자도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상대의 중심 타자급 선수까지 다시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숫자 3개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투수가 가장 먼저 잃기 쉬운 것은 제구와 리듬입니다. 주자가 어디에 있는지, 수비가 또 실수하지 않을지, 상대가 번트를 댈지, 도루를 시도할지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박민서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히려 타자 한 명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볼을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믿고 스트라이크를 던졌습니다. 구속은 분명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구속 하나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담력,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제구력, 상대보다 먼저 승부를 걸어가는 공격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박민서는 이번 3회 초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만 타자들의 스윙은 계속 늦었고 박민서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박민서가 부상에서 돌아온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부상 복귀 선수라면 몸 상태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감각도 완전히 돌아왔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박민서는 가장 편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부담이 큰 순간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팀이 흔들리는 순간에 자신이 직접 흐름을 끊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등판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박민서의 장점은 투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팀 전술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타석에서도 안타를 생산한다면 감독은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투수로 팀을 구하고 타자로 공격을 이어가는 선수. 그래서 박민서를 두고 에이스봄을 치트키 해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분야에서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필요한 순간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랙퀸즈가 이번 경기를 박민서 한 명의 힘으로만 버틴 것은 아닙니다. 2회 공격에서 주수진과 이수연 송아가 힘을 보탰고 신수정의 희생 플라이도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투수라도 포수가 공을 받아줘야 하고 수비가 뒷받침돼야 하며 공격에서 동료들이 점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박민서의 활약이 더 빛나는 이유도 결국 팀이 함께 만들어 놓은 리드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블랙퀸즈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했습니다. 포구 실책과 보크처럼 불필요한 실수가 반복되면서 스스로 위기를 키웠습니다. 상대가 빠른 주자와 적극적인 작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투수의 견제와 포수의 송구, 내야진의 커버플레이, 수비진의 의사소통까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투수가 있어도 계속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감독의 투수 교체는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상대의 주루 작전이 살아나는 순간 가장 강한 카드를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꺼냈습니다. 박민서는 그 선택에 정확히 응답했습니다. 수비에게 어려운 타구를 맡기졌고 타내자 찾고 자신이 직접 세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 이닝을 끝냈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만들어진 위기를 투수가 자신의 구위와 멘탈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박민서의 등판이 더 강하게 남는 이유는 결과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삼진으로 급한 불만 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타자에게도 같은 공격성을 유지했고 마지막 타자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타자만 잡고 흔들렸다면 분위기는 다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을 연속으로 잡으면서 상대가 준비한 주루와 작전의 의미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주자가 아무리 빠르고 벤치가 다양한 작전을 걸어도 타자가 공을 맞히지 못하면 다음 플레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박민서는 바로 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위기를 끝냈습니다. 이 장면은 블랙퀸즈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실책이 반복되면 야수들은 다음 타구를 두려워하기 쉽고 투수도 야수에게 공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서가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정리하면서 수비진이 다시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기록을 남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팀 전체를 진정시키고 다음 이닝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박민서의 등판은 바로 그런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회차를 보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 전체 흐름이 충분히 이어지기보다 중요한 장면 중심으로 편집되다 보니 박민서가 왜 그 순간 마운드에 올라왔는지 과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전에서는 단순히 누가 강한 공을 던졌는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실책과 역전주루 작전 투수 교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박민서의 활약이 단순한 강속구 장면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되돌린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박민서가 앞으로 상대팀의 본격적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 투수는 다음 경기부터 더 많은 준비를 상대하게 됩니다. 타자들은 투구 리듬을 분석하고 어떤 코스에서 승부하는지 살펴보고 주루나 번트 작전으로 흔들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자신의 공을 믿고 공격적으로 승부할 수 있느냐가 진짜 에이스로 성장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박민서를 앞으로 선발로 활용할지
위기 상황에 투입하는 구원 투수로 활용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박민서는 위기에서 짧고 강하게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타석에서는 멀티 히트까지 기록했습니다. 투구와 타격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블랙 퀸즈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추신수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 장점을 어떻게 팀 전술에 녹여낼지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박민서의 공이 매우 위력적이었다고 해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속 160km 같은 수치를 사실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만 타자들이 박민서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흐름을 끊었다는 결과가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결국 이번 6회에서 박민서가 보여준 가장 큰 가치는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6대3으로 앞서던 경기가 6대5까지 좁혀졌고 수비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상대는 계속해서 주루와 작전으로 압박했습니다. 보통 이런 순간에는 투수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더 공격적으로 던졌고 상대가 흔들려고 할수록 자신의 공을 더 믿었습니다. 마지막 삼진이 잡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세 번째 아웃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쪽으로 넘어가던 경기의 분위기를 다시 블랙 퀸즈 쪽으로 끌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석에서는 멀티 히트, 마운드에서는 세 타자 연속 삼진, 부상 복귀 직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등장해 팀을 구했습니다. 이번 경기 하나만으로 박민서를 완성된 에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라는 가능성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는 이미 박민서의 공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치밀한 분석과 더 적극적인 작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지금처럼 자신의 구위와 제구를 유지한다면 박민서는 단순한 신인을 넘어 블랙 퀸즈의 중심 투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6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팀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 경기를 바꾼 이름은 박민서였습니다.